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 2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순간들, 마음이 먼저 닫혀버렸던 경험들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 3. 침묵이라는 방어. 말 대신 나를 지키는 방식. 침묵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한 것도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침묵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도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보면 침묵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막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무시당하거나 말하는 순간 상처받았던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말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해. 표현하지 않으면 덜 다친다. 침묵은 고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견뎌온 수많은 이야기와 상처의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관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의 침묵은 그저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많은 경우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침묵에는 단순히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고 싶은 조심스러운 배려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굳이 의견을 꺼내지 않으면 상대가 편안해할 것 같아요. 내 기분보다 지금은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맞춰주면 다들 평화롭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팀 회의에서 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며 자책했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동료들 사이가 이미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더 말하면 더 싸울 것 같았어요. 그냥 다들 진정되길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배려였습니다. 부부 상담에서 한 내담자는 배우자가 갈등할 때 늘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싸울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 침묵은 갈등을 멈추려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자신의 고민은 말하지 않는 한 여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실망할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친구 이야기를 더 들어주며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어요. 이 침묵은 자신을 숨김으로써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는 배려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또 다른 내담자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를 정해놓는데 굳이 내가 끼어들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맞장구 치면 다들 편안해 하니까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침묵은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애쓴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의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더 편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점 상대의 흐름에만 맞춰집니다. 약속도, 대화도, 결정도 늘 상대의 의지에 따라 흘러가고 내 마음은 언제나 밀려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못할까?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 관계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이제 와서 내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침묵을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왔다면 이런 질문은 동시에 침묵이 나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은 분명 배려였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배려도 내가 이 관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선을 지켜야 건강합니다. 상대가 편안하길 바라는 만큼 당신도 관계 안에서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조용히 꺼내보는 연습은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하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침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받은 기억과 조심스러운 배려, 그리고 아직 꺼내지 못한 당신의 진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4. 명상. 말하지 못한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 편하게 앉아보세요. 등은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둡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말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거절이 두려웠나요? 부담될까 걱정됐나요? 그 마음을 그냥 바라봅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쉽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때도 나는 용기 내고 있었어. 진심은 분명히 있었어. 하지 못했던 말을 한 문장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그 말도 소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언젠가 내 속도로 말할 수 있을 거야. 숨을 내쉬고 눈을 뜹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2장 표현을 막는 심리적 벽돌. 조심스럽게 말문을 닫아온 이유들. 1. 잘 말해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 표현을 어렵게 하는 마음의 벽 중 하나는 말은 잘해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입니다. 이 강박은 단순히 생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말과 살아오면서 체험한 작은 실패들이 겹쳐져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말을 또렷하게 해라. 말을 매끄럽게 해야 어른들이 좋아한다. 말을 잘못하면 무시당하거나 창피를 당한다. 이런 말들은 자라면서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 결과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면 안 되고, 상대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몸이 긴장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혹시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이 말을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관계에서 더 커집니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말이 유창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의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결국에는 그 준비가 더 큰 압박이 됩니다. 이 정도로 신중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오늘만큼은 꼭 잘 이야기해야지. 이런 다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치고 입을 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나는 말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조용히 미소로 넘기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거나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싶은 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두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